돈이 없으면 집도 못 사고 전세도 못 들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출에 미친 나라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언제부터인가 빚으로 뭔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냥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빚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이상하고 좀 별난 사람처럼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죠. 이제 제 영상을 들으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해 주십니다. 왜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당시,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이제 대출이 쉽지 않았거든요. 신용카드를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지 않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아무나 쓸 수 없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좀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이제 삶 자체가 힘들고 이제 어려웠던 건 어쩌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심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빚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들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IMF 이후에 뭐 신자유주의 얘기나 아니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대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제 빚지는 인생을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하게 한 것 같죠. 이 카드 빚 못 갚아가지고 지용불량자 되고 이제 카드 연체 우편 날라오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쇼크였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카드 대란이라고 해서 떠들썩하게 사회 문제로 인식도 하고 두려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그냥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뭐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뭐 1만 2천 가구가 11월에 입주를 하는데, 뭐 전세 물량이 적고 실입주가 많기 때문에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집값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실제로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과연 몇 프로나 자기의 돈을 들고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건지, 또한 이제 전세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이제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들어가는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대출을 쪼인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대출 중단, 대출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든 전세든 참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보다 거래 자체가 안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들의 생각은, 셈법은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현명하고 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들은 주변 시세보다 5억이 싸다, 10억이 싸다, 충분히 5억에서 10억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참. 이제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로 사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 분양, 뭐 프리미엄 아니면 시세 차익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죠. 제가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안 되는데, 미래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30년씩, 20년씩, 40년씩 그렇게 대출은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저에게 비방하고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찌질하다.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네가 부자가 못된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부자 못돼도 상관없고 당장의 제 삶이 유지만 되어도 감사하다라는 게 저의 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에 휘둘릴 생각도 없죠. 제가 이제 예전에 저기 이제 세입자 관련해 가지고 임대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임대 보증금을 내어달라고 얘기하는 그 세입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댓글 달리는 게 뭐냐면, 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면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하죠. 임대 기간 만료되면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참 이제 저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전세 계약 기간이 진행 중인데 세입자가 지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얘기하고 자기 당장 나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FM대로 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못 나가 끝. 이게 FM.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의 그 사항을 이제 헤아리고 그래 그럼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미리 집을 내어놓고 다음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당신이 지금 바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가 될지 아니면은 한두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같이 의논해가지고 맞대보자라고 얘기했더니 댓글들은 뭐라 그러냐면 의논이 왜 필요하냐. 의논 필요 없죠. 기본 계약 그 기간으로 하면 당연히 의논이 필요 없죠. 근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항을 들어보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의논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댓글은 뭐라 그러냐. 의논 필요 없다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면 왜 전세금 안 돌려주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집주인과의 이 사항을 의논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의논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의논하지 말라 그러고 또 어떤 놈들은 계약 기간 중인데 이제 임대인에게 계약금 안 돌려준다라고 댓글을 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참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래놓고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가 안 되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준 건 되게 나쁜 짓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임대 기간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이 지랄을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견을 내는 건 괜찮죠, 좋죠. 저라고 모르겠냐고. 법대로 당연히 해야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근데 이제 사항이 유동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논해서 사항을 같이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냈더니 다 반대한대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딱딱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냐라는 걸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은 거죠. 법대로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 위법을 저지르겠다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 당연히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 맞고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건 절대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고 각자 개개인들이 사항이 많이 궁지로 몰리나 보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화내고 그냥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 지금의 시대 상황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다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평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손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빨리 떨어져 버리고 그냥 거리 두는 게 제일 낫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사람과 엮이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같은 식으로 괜히 잘못 엮이면 큰일 난다라는 거. 자기가 살던 집을 불질렀던 임차인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를 칼로 찔러서 위해를 가하고 도망가는 사람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개개인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